참 말도 많고 주장도 많죠. 세상이 시끌시끌합니다. 북한 비핵화니 그것이 무슨 조선 반도의 비핵화니 한반도의 비핵화니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느니 미국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한다느니 김정은이 시진핑을 방문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뭐 화학무기 시리아가 가지고 있다고 미국, 영국, 프랑스가 폭격을 했죠. 어제 그러니까 미사일로 쏘았죠. 그 다음에 그 김기식 금감원장 얘기, 개헌 문제, 댓글 사건, 우리 머릿속에 한시도 이렇게 좀 편할 날이 없죠. 정리가 안 되죠. 저도 사실 정리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 본질에 충실해야 됩니다. 본질에. 현상, 이런 현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들의 중심에 흐르는 그 흐름, 본질에 충실해야 돼요. 뭐, 정석 플레이랄까?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 팩트에 입각해서 과거의 역사, 그 어, 역사 쓸 때 그 사자, 과거의 역사와 잘 이렇게 조합시켜가면서 생각해야지만 바르게 판단할 수 있고 마음이 편해지고 동시에 바른 행동이 나오죠. 오늘은 그러니까 이 모든 그 단어들, 복잡한 이 단어들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본질. 첫째는 북핵 문제, 또 하나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북한 핵 문제는 핵을 가진 나라가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를 공격하면 핵을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는 죽거나 항복한다. 이건 뭐 2차 대전 후에 누군가 한 얘기인데 70년 동안 진리로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핵을 가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핵을 갖지 않은 남한을 공격하면 남한은 불바다가 되어서 즉시 적화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돈 주면서 평화를 구걸한다. 다시 말해서 서서히 적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가 핵을 갖거나 아니면 김정은이 손에서 핵을 놓도록 만들거나 두 가지 중 한 가지밖에 없다. 그래야 되는데 아직 그런 형편은 안 되니까 미군이 주둔하면서 미국의 핵 우산으로 우리가 그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다른 건 뭐 없잖아요. 근데 이제 남북 정상회담, 미북 회담 뭐 여기서 평화 협정, 정전 협정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근데 평화 협정이란 뭐예요? 싸우지 않겠다. 남북한이건 뭐 미북간이건 전쟁 끝났다. 지금 휴전 상태, 전쟁 끝났다고 하는 얘기는 그건 뭡니까? 전쟁이 끝났고 평화의 체제가 되면 미군이 여기에 주둔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한미연합사 필요 없죠. 전시작전권이 뭐 다 필요 없는 거죠. 해구산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갖지 못하고 발가벗은 대한민국이 대치하게 되고 북한이 공격하면
우리는 스피디하게 적화되거나 슬로우하게 적화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양보할 수 없고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것 뭡니까? 평화협정, 정전협정, 그 다음에 미군 철수, 뭐 이런 것들이죠. 단 북한이 자기 손에서 핵을 놓거나 아니면 우리가 핵을 보유할 때까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분명합니다. 이것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놓게 하고 우리가 핵을 갖게 하고 그 대신 미국의 해구산 밑에 들어가 있건 안 하건 이 모든 판단의 기준은 바로 우리가 핵이 없으면 적화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팩트면서 동시에 역사적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족이지만 미국과 북한이 회담을 할 때도 절대로 북한이 핵을 놓기 전에 제재를 완화하고 지금 뭐 우리가 25년 동안 소화온 거 아닙니까? 제재를 완화하면 돈 주면 돈만 먹고 그냥 먹튀하는 거 지금까지 해온 거니까 25년 동안 속아온 것에 다시 속으면 절대 안 된다.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회담할 때 북한이 핵을 비핵화할 때까지 비핵화는 지금 만들어 놓은 탄두라든가 뭐 ICBM 미사일이라든가 이것만 없애는 것이 아니고 도면이라든가 그걸 만들 시설이라든가 그것을 만들어 온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다 폐기해야 되는 겁니다. 완벽하게 폐기하기 전에는 그렇지 않으면 금방 다시 핵 만들고 미사일 만들 수 있으니까 하기 전에는 절대로 제재 완화를 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 평화협정도 안 된다. 정전협정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너무나 쉬운 결론이죠. 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개헌 문제입니다. 개헌에 무슨 뭐 대통령 주임제가 어떻다, 뭐 내각 책임이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각 책임제도 문제가 많고 대통령 중심제도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번에 우리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느냐, 아니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가느냐의 갈림길이에요. 어찌 하느냐?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 추미애 대표가 토지 공개제 문제 얘기했잖아요. 우리 청와대에서 나온 지금 헌법안에도 토지의 공개념이 아주 강하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은 우리 토지를 정부가, 국가가 뺏어서 그 토지의 사용권만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자유 하니까 뭐 어떤 생각이 나세요? 자유의 핵심적인 두 가지는 뭐냐? 하나는 신체의 자유입니다. 아무나 우리를 잡아가서 구금하고 감옥에 쳐놓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신체의 자유예요. 오로지 법에 의해서만 사람을 데려다가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 역시 법치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만 사람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삼심제도 있고 뭐 심지어 상권 분립도 다 그런 의미죠. 두 번째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일지 모르는 것이 사유재산권입니다. 사유재산권. 어떤 사람의 사적인 재산을 누구도 제한할 수 없다. 뺏을 수 없다. 이런 거예요. 토지 공개념은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뺏어서 그냥 국가가 가지고 있고 그 사용권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자기 이쁜 사람한테 자기 뭐 형제간, 자기 부모, 자기 자식, 자기 친척, 자기 친구한테 토지 사용권을 주게 되지 않겠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지금 토지뿐만 아니라 기업 다 마찬가지니까 대표적인 예가 러시아 대통령 푸틴이죠. 중국의 공산당 간부들이죠. 그 사람들은 뭐 6조, 7조, 심지어는 푸틴은 재산이 300조니 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사업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정치만 한 사람이 그 돈 어떻게 가질 수 있겠어요? 자기가 분배할 권한이 있으니까 자기 친척들에 나눠주고, 야, 이거 30%는 내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극단적인 예로. 뭐 여러 가지, 뭐, 나름대로 법을 정해서 하겠지만은, 그건 다 엉터리죠.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체제로 가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자유민주 시장의 원리에 맡기느냐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그 발상이 왜 나왔느냐? 결국 강남 아파트 값 때문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근데 나한테 맡겨주면 6개월이면 다 해결하겠어요. 어떻게?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가 올라가는,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강남 아파트에는 수요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경제학에서 배우는 수요 공급의 원리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을 늘리면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공급을 늘릴 땅이 어디 있어요? 토지 공개념을 하면 없어요. 그렇지만 땅이 개인 사업자들한테 맡겨놔 보세요. 강남의 그 수많은 다세대 주택들 싹 밀고 저기 롯데타워처럼 롯데타워입니까? 거기 123층인가? 50층, 100층의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되잖아요. 편두리 어느 구에 그 낙후된 지역에는 거기도 역시 100층, 그래서 100평, 200평짜리 아파트를 공급하면 서울의 부자들이 그걸로 가죠. 왜 2, 30평 아파트를 20억, 30억에 사겠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겠어요? 저기 북한산 밑에, 북한산 밑 요즘 좀 좋아졌지만은 북한산 밑에, 저기 도봉산 밑에 100층짜리 아파트 짓고 100평, 200평 강남의 아파트 30평짜리 가격이 같다면 다 글로 갈 거 아니겠어요? 거기에 그곳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수요가 생기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그렇게 됨으로써 그 주위 수도권 또 좋은 아파트들이 생기고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땅은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 주위를 보세요. 빈 땅이 수두룩하죠. 전부 정부가 규제해서 묶어놨기 때문에 사업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잖아요. 내가 집을 한 채 지었어요. 단독주택을 지었다 그래봐요. 30평짜리 하나 지었는데 애들이 자라니까 이제 방 하나 늘려야겠어. 작년에 지었는데 판단을 잘못했어. 벽을 트고 방 하나 내야 될 거 아니겠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애가 장가갔어. 2층에 살리려고 집을 부수고 1년밖에 안 됐더라도 2층 올렸어요. 그건 너무나 올릴 수 있게 해야죠. 그런데 아파트에 대해서 무슨 공동주택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제한, 아파트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어도 우리 주민들이 실증이 된다고 가격이 이렇게 하니까 구조가 나빠서 가격이 안 올라. 값이 안 올라. 그러니까 헐고 100층 짓자. 뭐 잘못됐나요? 새로운 가치를 마구 창출하고 그렇게 하면서 GDP 올라가고 국민들은 다 부자 되는데 다 부자 돼요. 서울 가격이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니까 무작정 올라가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올라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령 강남 아파트 한 30평짜리 한 채가 30억이 오른 가격인지 5억이 오른 가격인지 그 옳고 그름은 우리 누가 알아요 그거를.
그건 오로지 시장이 판단해서 결정하는 문제란 말이죠. 그 시장에 모든 5,150만의 국민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되고 드디어 가격이 결정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핵심 뭐냐? 이번에 개헌에 있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 반하고 체제 그차 모든 헌법 개정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안에서 그 하부의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데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자체, 체제 자체를 엎어버리려 한다면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일종의 혁명이고 개헌 쿠데타고 반란이죠. 이건 안 되는 거다. 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 시장이 왜 좋으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제가 뭐 앞에서 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뭐 왜 우리가 그걸 지켜야 되냐 하는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고 아무튼 이번에 개헌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지키는 방향으로 지키면서 그 하부 개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더욱더 창달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개헌이어야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전체주의를 하겠다는 헌법 개정이라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고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는 북핵 문제. 북한이 핵을 손에서 놓기 이전에는 어떠한 제재 완화도 평화협정도 정전협정도 있을 수 없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우리나라가 스피디하게 혹은 슬로우하게 적화되는 길이다. 개헌 문제는 그야말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체제 속에서의 개헌이지 체제 자체를 변화시키는 개헌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두 가지 말씀을 오늘 드렸습니다.